자,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한번 봐봐야 돼. 이준석이 한 말인데 저랑 궤를 같이 한다 그럴까요? 궤를 같이 한다 그럴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실에서 감청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도청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람이 미국의 정보를 흘린 것이다. 이건 더 심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준석이 비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꼬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궁서체로 하는 얘기다라는 말씀이시죠? 진지 빨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준석이 뭐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준석이 페이스북을 먼저 한번 볼게요. 거기 읽어봐요. 파란 데만. 도청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이 흘렸다는 것이고 우리 안보 핵심 관계자 중에 미국의 정보를 떠넘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기 위해서 미국이 통신 도청인 듯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다. 이준석이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궁서체죠. 그렇죠. 조롱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일단 김태효가 출국하기 전에 그 인터뷰 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자, 그거 한번 볼게요. 미국 출국 전에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국가 공무원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김태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고 미국 쪽 스파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면 뭔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청한 게 없다. 그건 위조다라고 지금 미국 쪽으로 건너간 정보가 가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 했던 이야기, 이게 대통령실에 스파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그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야기 한번 더 진행 한번 시켜볼게요. 김태효가 몇 개월 전에 유죄 확정됐던 사건이 있었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MB정부 군사기밀 유출 유죄 확정. 유죄 확정된 거를 그 유죄 확정된 인물을 윤석열이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했는데 그때 당시에 반응이 이거예요. 김태효 유죄 확정에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이 군 기밀 유출자의 안보를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깊게 한번 파봤지? 그 당시에 유죄 확정됐던 사건이 뭐냐면은 김태효가 이명박 때 청와대에 있다가 밖에 나왔는데 다른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김태효가 대학교 교수로 있었거든. 그때 김태효 사무실에서 발견된 유출된 문건이 41건이에요. 41건. 군사 기밀. 자, 봐요. 주요 어떤 자료냐면은 기무사가 작성한 북한 동향 첩보, 국정원이 작성한 북한 주민생활 실태자료, 청와대 회의 등에서 배포한 3급 비밀 대비 자료, 합참에서 생산한 군사 2급 비밀문서, 평양시내 위성사진 등 군 정보기관의 분석, 이런 것들이 김태효 사무실에서 발견됐던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에 김태효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삿짐에 섞여서 몰랐다 이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가 똥을 끊냐고. 그러니까 김태호는 이렇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들이 다 자기가 어떤 공지에 몰리면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죠. 결국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죄가 확정이 된 사건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한 건 지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 김태효를 뭐가 있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특별 사면을 해주는데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각각 맡아서 김태효의 수사를 이끌었던 당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박도 같이 사면 복권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 김태효라는 자가 그 정보 유출로 수사를 받았어 갖고 유죄가 확정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태효가 사건을 한 번 더 쳐요.
비밀 인가증이 나오기 전에 정보를 한 번 더 들여다봐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바로 그자거든요. 근데 김태효가 지금 미국을 떠나면서 했던 말들, 뭐 태도 논란이 있었던 그 장면 한번 볼게요. 기자해 주세요. 김성한 전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저 하나만 더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다른 주제에 물어보세요. 갑니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푸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현 방법보다 한 12배 정도는 더 강압적으로 제가 목소리가 호감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요. 진짜 골 때리는 게 이 다음부터 나오는데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 뭐냐면은 그게 도청 자료가 유출된 게 맞다라고 하면서 날짜를 특정을 합니다. 2월 28일 거 하고 3월 2일 보고서. 그러니까 2월 28일 일어났던 도청 보고서고요. 3월 1일 보고서예요. 3월 1일 날 도청됐던 내용 보고서야. 그런데 3월 1일에 한번 보세요. 3월 1일 기억하세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이문희 비서관이 3월 1일 날 김성한 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 이런 자료가. 그러니까 3월 1일 날 이문희가 김성한한테 보고했던 게 3월 1일 날 보고서가 유출돼 버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라이브야, 라이브. 당일로 실시간으로 네, 중계됐다는 실시간으로. 거예요. 대통령실에 논의된 내용이 미국은 거의 실시간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 무슨 도청 장치, 무슨 뭐 레이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대통령실에 스파이가 박혀 있는 건 아닌가. 아까 김태우가 미국 가면서 했던 그 인터뷰를 이 사람 스파이라는 관점에서 보라는 그걸로 보면은 이 사람 말이나 대화가 대충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김태우가 그 한일 정상회담 등 관련해 가지고 김태우가 총대를 메거든요. 실제로 박진 들러리 가깝고 윤석열이 3.1절 날 선전포고를 하고 박진이 발표를 하고 그 뒷감당을 얘가 다 해요. 강제징용 지난 정권이 방치한 문제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 이놈이. 그 다음 거 보면은 일본으로선 대법 판결 때문에 등으로 일본을 대변하기 바빠요. 네. 그러면 일본과 미국 쪽에 왜 저렇게 국민 감정이 나빠지도록 하면서도 일본과 미국 편을 들고 있을까? 답은 어떻게 보면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극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 공무원이지만 모든 지금 그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업무보다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사람으로 지금 있는 건 맞는 아까 거죠.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저희가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글을 의심하게 본인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범인은 범죄 현장에 꼭 나타난다. 마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총대를 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간첩 같아 보이는 거 아니고 달리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김태효가 YTN 나가서 한일 정상회담 전에 일본 쉴드 치는 장면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 방사능 오염수 같은 경우는 그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나온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따가 그 주제가 따로 있어요. 거짓말이고 앞으로 한국의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뭐 이야기했다 같은 완전 일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가 김태효인데 처음에 이제 우리는 그런 의심을 했던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미국 등에 업혀서 지금 정권 유지에 신경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최근 제가 느끼는 건 굉장히 유심한 사건을 봐야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자료를 자기 교수 연구실에다가 41건이나 박아놓고 있다가 걸려서 유죄 확정을 받았어. 근데 그 이삿짐에 섞여서 몰랐다?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문서가 이삿짐에 섞여서 41건이나 되면 꽤 부피가 있을 텐데 요거를 몰랐다고 실드 칠 정도면 이는 고의적으로 갖고 나온 게 확실히 보이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놈을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을 하니까 야당이 저 사람 유죄받은 사람을 어떻게 임명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김태효가 다시 대통령실 들어가서 비밀 취급 인가증이 안 나온 상태에서 다른 걸 또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의로 사는 사람들은
아 이게 잘 몰랐고 뭐 앞으로 비밀 취급 인가증이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얘는 비밀 취급 인가증이 나오기 전에 봐야 될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정도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로 생각하기에 이 김태호의 어떤 행적을 보면 선의로 생각하기엔 한두 번의 어떤 실수가 아니라 아 얘는 그렇게 충분히 자료를 빼냈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자료를 받고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혐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들의 그 표현대로 하면 악이 없는 간첩질 같아 보입니다. 전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질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아 놀랍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전에 왜 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건 실수로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국가 기밀을 어. 유출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비밀 취급 인가증을 받을 때 교육을 받아요. 그 비밀을 취급하는 자세나 이런 거에서 실제로 요거 밖으로 유출하면 안 되고 근데 그게 한두 건 정도가 서류에 딸려져 나왔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41건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나오기 전에 이걸 뭔가 누군가한테 의도하고. 넘겨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런 짓 하고 있는 놈이 정권이 바뀌어서 제 안보실 제1차장에 들어갔다면 그 역할을 그때 그만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비밀 취급 인가증이 나오기 전에 뭔가를 들여다보다가 들킨 거잖아. 최근의 사건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준석이 말대로 대통령실 안에 스파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짓도 미국 쉴드 치고 일본 사실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저게 유출됐고 안보실 1차장 정도 되면 죄송합니다가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누출이 안 됐다. 뭐 악의가 없다 같은 이야기로 계속 쉴드를 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진짜로 대통령실에 박혀 있는 스파이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 정말 놀라운 캐릭터예요, 쟤.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사람 수사부터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의심 관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죠? 근데 왜 경질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저희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번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안보 사안들 그 취급인가 없이 들여다봤을 때도 경질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또 저도- 누적된 겁니다, 사실. 저도 군대 있을 때 짧은 기간이지만 비밀 취급 인가증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 외부로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 근데 그거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비밀 취급 인가증을 받기 전에 비밀을 들여다 본 것이 문제 같은데 이거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네. 그 전에 41건 비밀 갖고 나왔던 거 사건을 비추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윤석열이 이걸 알고 있었느냐. 아까 사면까지 해주잖아요.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김태희한테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느냐. 정말로 모르고 지금 이용당하는 거냐. 저는 김태희에 대해서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아 그래서 김태호가 윤석열이 알고 모르고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빼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아크로비스타에 이사를 해서 윤석열과 가깝게 지내고 이렇게까지 했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아주 그 생각을 한 게 가깝게. 아니라 이준석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김태희에 대한 의심이 여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김태희가 윤석열을 좌지우지하는 실세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요. 실세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안보실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의자 몇 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청와대 3실 1처 중에 하나예요. 옛날 같으면은. 그럼 거기에 안보실장은 완전히 허수아비이고 1차장이 모든 걸 다 주물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시 돌려가 보면 이문희 비서하고 안보실장이 나눈 대화가 미국한테 기분 나쁜 이야기야. 그 이야기가 김태희를 통해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블랙핑크를 핑계로 해서 김성환을 잘랐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 추론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소름 끼치지 않아요? 소름 끼쳐요. 이자가 비밀 들여다보는 어떤 과정, 전과 이것들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왜 지나온 역사, 그 행적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저희가 인사 검증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보고 미래에 어떤 행동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유죄 확정받았던 것이 이 안보 분야에서 그 다시 정부의 중요한 직책에 있어서는 안 될 자격인 것인데 그 사람을 다시 중요한 데 세운 네. 것도 세운 거지만 모든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듯한 모습? 뭐지? 뭐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도 다 핫바지 같이 보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효가 친일 성향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로 보는 거고 네. 아까 그 있잖아 선의 악의염 도청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김태효를 악의로 보면 오히려 과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파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퍼즐이 드는 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맞춰진 우리가 김태효를 그냥 뭐 친일 성향이다라고 보기에는 김태효가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죠. 더. 석연치 네. 않죠 지금. 진짜 만약 나라 팔아먹고 네. 온 거나 다름없는 협상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을 대하는 걸 보면 양쪽에서 어떤 커넥션이 있는 상태로 일단 보이는 거고 아니면 미국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걸 바라니까 미국의 오더를 받고 뭔가를 하고 있다면 저런 정보들이 야, 뭐 특이하네, 굉장히 특이하네. 자, 김태효 과거도 한번 볼까요? 이명박 때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기 이제 김태효 이야기인데 남측이 정상회담 빨리 하자며 돈 봉투로 유혹했다. 이게 뭐냐면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명박이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시도했던 장면인데 돈 봉투로 유혹했다. 이때 여기에 북한과 접촉했던 사람이 김태효입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거죠. 천안함 사건을 우리가 한 듯 안 한 듯, 당신네들이 한 듯 안 한 듯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 봉투를 줬는데 북한이 그거를 돈 봉투를 던지자 김태희 얼굴이 빨개졌다고 하는 그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럼 저게 2011년부터니까 지금 김태효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가깝게 아주 접근해 있는 사람이죠.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봐야죠. 이거는 우리가 선의로 보지 말고 음. 실제로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말하면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김태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미국의 스파이로 저는 정확히 의심되는 진짜 그런 합리적 의심이 느낌이에요. 가능한 없어요. 행동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도청 얘기 나왔을 때 막 휴민트 얘기 나오면서 사실 그 전에도 사실 푸나님이 김태효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당장 벌써 같은 당인 이준석조차도 휴민트 얘기를 하면서 모든 지금 국민들이나 뭐 이렇게 정치의 시사 쪽에 깊이 관여된 사람은 김태효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김태희가 미국에 가서 뭐 협의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나 뭐 의제 이런 거겠죠.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 근무하고 있다가 미국에 가서 보고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범인이라면 수습하러 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인이라면 공항에서 저렇게 답하는 게 이해가 돼요. 아, 도청 이런 거 없었다니까?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굳이 저렇게까지 막 강압적으로 뭐 다른 질문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방송 인터뷰를 보면서 저 사람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뭐 저렇게 대단한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자들을 강압적으로 누르면서 이야기를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뭔가 그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공개하고 싶지 않고 내가 수습하러 미국 간다. 약간 그런 냄새가 좀 나네요. 그 안보 1차장이 저렇게까지 이 너무 진짜 깊숙이. 예. 한국, 미국 정상이 다뤄야 될 정도의 사안을 본인 선에서 뭔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는 듯한 저런 모습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미국 갈 때 미국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비용만 한 2천만 원 낸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가면서 국민의 알 권리로 기자가 물어보는 걸 짜증을 내면서 뭐냐면 찔리기 때문이라고 난 보는 거예요. 엄청 찔리는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의 성선설, 도청에 악의가 없다. 그다음에 그 도청한 자료는 위조된 거다. 위조설. 다음에 제3자설, 대통령 발 도청 자충수. 이게 김태우가 스파이라면 이해가 되는 여러 가지 장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범죄 현장에 자신의 지문을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지워야 되는 상황?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쉴드를 치는 것 같은데 지금 외신들도 다 너무 황당하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이미 도청 사실을 밝히고 했는데도 이 한국에서 내놓고 있는 반응이 이게 절레절레 네.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자,
김태효 스파이 의혹 지켜봅시다. 예. 큰일입니다. 진짜. 하바나님, 맑고 향기로운 사람님, 이태규님, 엔젤 천사님, 클레이님, 치와와 맘님, 흑수저님, 학문치매임님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